안녕하세요, 박윤철입니다.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휴가 좀 갔다 오느라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좀 한 12편에 14편에 걸쳐서 지리외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무원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급 기관에 자기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걸 바로 지리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지리외신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뭐 100% 공개되는 것도 있고 뭐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한데 그런 지리외신에 대해서 제가 한 200편 정도를 여러분들께 한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100% 제가 공개할 수는 없어요. 공개할 수는 없고, 또 지리외신이라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아니고, 또 제가 강의했던 거하고 일정 부분은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뭐 공무원님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요. 어쨌든 지리외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한 14강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 그리고 또 마인드, 또 실력들이 굉장히 업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웬만큼 다 공개해드리고 한 80%, 70%까지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력 많이 드실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뭐 지리외신 내용 중에는 뭐 이제 도로 모퉁이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도로 모퉁이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 대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행승인서 뭐 교부 여부 이런 것들도 있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관련 총정리를 제가 또 해놨고요. 건축 신고와 관련된 지리외신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계자, 아까도 말이 여기 있지만 그 다른 내용입니다.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 허가와 관련된 지리외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지리외신 총정리를 제가 또 해놨고요. 건축 허가 시 저당권자, 지상권자, 압류권자, 공유자 등 동의 여부 지리외신 총정리를 제가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 의제처리 관련 지리외신 또 총정리해놨고, 뭐 정착물, 구조물, 지하 등이 건축물인지에 대한 지리외신 또 총정리를 저거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인정 여부와 지리외신, 지하층도 이거 여러분 지리외신에 보면 재밌는 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처리 지리외신 총정리.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 표를 만들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한 20강에 걸쳐서 강의했죠. 그 중에서는 정말 제가 한 80%, 70% 정도는 공개한 것 같아요. 70% 정도는.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한 지리외신. 옛날에 일전에 뭐 제가 강의도 했지만, 용도 변경에 관한 지리외신. 그 다음에 수봉구역 지리외신. 건축물이 대지, 2개 이상의 대지 또는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지리외신. 요렇게 해서 이제 총 14편으로 제가 압축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어떤 지리외신마다 한 10편 이상씩 수록을 해놨고요.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교재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교재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캡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8월부터 제 교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잠깐 해드릴게요. 교재는 8월부터 이제 88만원입니다. 여기 이제 88만원, 메인 교재 1300페이지, 이게 491강까지입니다. 여기 88만원, 그리고 또 50여 개 파일까지 해서 88만원이고, 저의 블루오션,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된다, 맹지, 무허가 미등기 건물, 여기다 플러스 한두 가지 더해서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88만원을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만 요 100만원짜리 구매 가능하십니다. 2개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뭐 할인되냐라는 분도 계시는데, 할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할인은 없고요. 어쨌든 요렇게 뭐 기본 교재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만 요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강. 요거 이제 지리외신 총정리 1편, 도로 모퉁이. 옛날에 일전에 제가 455강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제 455강 참고를 하시고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뭐냐면,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요런 모퉁이들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요런 것도 이제 경매가 옛날에 진행됐던 건데, 요런 모퉁이 요렇게 예를 들어서 네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 8m 이하, 여기도 이제 이렇게 8m 이하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차가 요렇게 돌려면, 그죠?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여기 건축물이 만약에 여기까지 있다면 여기 모퉁이에 걸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각정지라고 하거든요, 요걸요. 가각정지를 통해서 차가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도로 모퉁이를 그 건축선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건축선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또 없겠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가각정지, 가각전지가 아니에요. 정확한 명칭은 가각정지입니다. 가각정지. 가각정지를 통해서 차가 원활히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쪽도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면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것은 8m 이내만 적용됩니다. 8m 이내의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도로 모퉁이라고 해서 막연히 이게 그럼 모퉁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경매에 자주 나와요. 도로 모퉁이가. 그러면 도로 모퉁이가 이게 도로일까? 아니면 이 건물이 안 쳐져 있는 것처럼 이게 지목이 돼일까? 그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도로라면 도로로 보상가가 나올 거고, 이게 수용된다면, 만약에 지목이 되라면 대로 건축물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질문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로 모퉁이가 도로일까? 아니면 대지일까? 또 쟁점 이런, 여기서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에는 포함될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가각 정지 빼고 도로 모퉁이를 빼고 나면 그만큼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요. 그죠? 그럼 이 도로 모퉁이가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함될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말들이 많아요. 이거. 그죠? 어떤 사람은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용적률은 포함되는데 건폐율은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지리외신이나 법조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해소해드리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수용시 감정가는 도로로 할까 아니면 대지로 할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감정이 대로 돼 있든지 또는 감정이 도로로 돼 있든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가각정지가 된 부분은 미불용지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미불용지인 경우. 미불용지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목이 감정이 도로로 돼 있다면 대박일 수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 대로 돼 있다면 대박일 수도 있고 본전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말았죠? 옛날 저도 그랬으니까 좀 이번에는 좀 깊이 있게 지리외신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 455강을 보시면 이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쭉 내려볼게요. 요런 거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차가 원활히 돌 수 있도록 요런 삼각형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요. 이게 도로라면 차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할 때 뒷바퀴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뒷바퀴가 걸려 덜컹 해버리면, 아니면 막 건물을 때려 붓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각 정지를 통해서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인데, 요게 그러면 한번 아까 얘기했던 사항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아까 교재 관련해서는요, 한 달에 제가 딱 5분만 판매하겠습니다. 그것도 1일에서 10일까지만 판매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매달 이렇게 매일매일 판매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번거로움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8월 1일에서 8월 10일 사이에만 문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만 문자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건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옛날 교재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요거 쟁점 제가 말씀드렸죠.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정이 포함될까? 그 다음에 수용감정가는 도로로 할까? 대로 평가할까? 미불용지가 된 사연이 있겠죠. 미불용지는 여러분, 미불용지가 된 사연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자가 있고 압류권자가 있어. 이렇게 압류가 돼 있어. 등기부에. 그러면 이 대지가 수용이 되게 되면, 그죠? 수용이 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소유자가 갑돌이야. 그러면 이 수용 보상금을 갑돌이한테 국가에서 지급하게 되면 나머지 저당권자나 압류권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개털 되겠죠? 속된 말로 개털.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당권이나 압류 등이 걸려있는 토지에 대해서 또는 수용 예정지에 대해서는 이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안 줍니다. 이 저당권이나 압류를 해소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사람들과 어떤 협약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얼마 안분을 이렇게 보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공탁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또는 수용 물건에 대해서는 그게 미불용지가 되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불용지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내 토지에 그 저당권자 또는 압류권자, 뭐 지상권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 또 이제 뭐 소유자가 행방불명된다든가, 연락이 안 됐다든가, 뭐 해외에 빨리 거주해서 연락 두절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당권, 압류, 뭐 기타 등등이 설정돼 있을 때 소유권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당권자 또는 다른 압류권자들에 대해서 불치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 안 하는 거죠. 공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이렇게 또 이거 이루어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8m 미만의 도로 있죠? 도시 지역에 대부분 8m 미만의 도로는 도로 모퉁이로 지정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매 시에도 약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그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조문에,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건축법 46조 보면 건축선의 지정이라고 있죠? 건축선의 지정.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여기 제2조 1항의 도로에 따른 소요 너비에 미치는 너비의 도로, 그 다음에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 너비로 어쩌고저쩌고 도로 모퉁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분의 1을 후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2m 도로야, 이게 2m 도로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건축을 하려고 하면 4m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토지가 여기 있어. 내 토지가 이 2m 도로에 붙어 있어. 내가 이 토지를 개발하려면, 내 토지를 개발하려면 이 도로를 3m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토지도 여기서 1m 후퇴, 여기도 1m 후퇴하면 이 전체 도로 너비가 3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건축선. 1m씩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분의 1씩 후퇴해야 한다.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요 말이 있고 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뭔 뜻이요? 이게 대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m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내 토지가 2m 도로에 붙어 있다. 또는 3m, 만약에 3m 도로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3m라고 한다면 나는 0.5m, 이 사람도 0.5m만 후퇴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뭔 말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뭐 선로부지가 있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소요 너비만큼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하천,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이게 2m 도로라고 합시다. 이게 2m 도로예요. 2m 도로. 2m 도로인데 내 토지가 여기 붙어 있어. 이렇게. 내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런데 이 도로 반대편에는 하천이고, 여기가 하천 또는 철도, 그죠? 또는 선로부지야. 이게 이 선로부지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쪽은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즘은 하천 위에다가 집 질 수 있어요? 철도 위에다 집 질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4m 넓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내가 여기서 2m를 또 후퇴해야 되는 겁니다. 2m를 또 후퇴. 그럼 내 대지가 만약에 엄청나게 손해보겠죠? 그죠? 여기서 2m 후퇴하고 이게 10m만 후퇴하면 20제곱미터인데, 그죠? 2 곱하기 10은 20제곱미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 몇 평이야 벌써? 이게 한 6.5평 되죠? 나는 6평을 손해보는 거예요. 6평을 손해보는 거. 도로로 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도로 모퉁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 모퉁이가 어디에 나와 있냐?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건축선 또 이제 이게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건축선 해가지고 건축선 나와 있죠. 여기 건축선. 법 제46조 1항에 따라 너비 8m 미만의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 교차점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에요. 뭐 이제 90도 미만인 경우, 이제 도로가 여기 잘 나와 있네. 이 표가 잘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90도 미만이야. 이게 90도 미만인데 뭐 이렇게 해서 4m하고 3m 도로가 교차를 해. 그죠?
여기서 6m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6m하고 8m 미만이 교차를 해. 이렇게 6m하고 8m 미만이 교차를 해. 그러면 6m는 4m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후퇴를 해야 되고, 여기 또 선 긋고, 그 다음에 4m 이상에서 6m 미만의 도로 접한 이 건축선은 여기서 3m를 이렇게 가서 이 선을 연결하는 선이 건축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이 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이 표는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건축선입니다. 그리고 도로 모퉁이고요. 자, 그러면 도로 모퉁이가 아까 제가 휴가를 한 6일 갔다 왔더니 말이 막 더듬어지네. 막 잠만 잤어요. 잠만 자고 술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모퉁이 가각 전제 부분이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만, 그죠? 대지 면적에는 포함되잖아요. 그죠? 이 대지 면적에는 이 가각된 부분이, 그죠? 잘려져 나간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에는 제외된다. 어떤 책에 보면요, 건폐율은 제외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된다는 책도 있고, 건폐율은 포함되고 용적률은 제외된다,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이게요. 도대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정확한 법적인 근거, 판례를 들고 얘기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안 까먹고 쉽게 이해하는데, 근거도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 안 통하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건축법 84조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대통령이 정한다 했는데,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게 시행령에 뭐라고 나오냐면 119조입니다. 필요하시면 보세요. 1. 대지면적, 2. 건축면적, 3. 바닥면적, 4. 연면적이 나와요. 그러면 요 건축 면적이 뭐예요?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 그죠? 바닥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건폐율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법조문을 다 읽어봤어요.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런데 이 시행령 어디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모퉁이는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이 법 좀 읽어보십시오. 이 법 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가각 정지된 부분은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분들이요. 유명한 어떤 학원 원장님도 그러더만, 건폐율과 뭔 포함되고 뭔 포함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봤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지류의 신이에요. 이 지류의 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들이 일선의 공무원들이 궁금한 것들, 모르는 것들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겁니다. 뭔지 아시죠? 공무원에서 국토부가 되겠죠? 아니면 또 법제처가 되겠죠? 그죠? 일선 공무원이 법제처나 국토부 또 관련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도로 모퉁이 부분이 도로 모퉁이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총정리해서 도로 모퉁이 부분을 건축선 지정해서 서울 건축기획과 요거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신 6m 도로가 90도 미만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경우, 그죠? 도로 모퉁이 부분은 건축선 지정,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쭉 나와 있어요.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4m를 각각 후퇴한 토지 연결하는 건축선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까 그 표 보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어쨌든 건축선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도로 모퉁이 부분의 가각 정리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 여부거든요. 그죠? 과연 그러면 이 가각 정리, 도로 모퉁이는, 그죠? 도로 모퉁이는 공무원의 재량권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질의를 했냐면,
건축법 3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시 소요, 폭에 미달된 통과 도로를 소요 너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각각 2m 후퇴하여 4m 도로를 형성시킨 경우, 그죠? 아까 그러니까 2m씩 후퇴해서 4m 도로를 만들면 그게 이제 건축을 가능한 도로잖아요. 그죠? 경우 도로 모퉁이 부분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허가권자 판단 사항인지 여부에서 이제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공무원 내 재량 행위냐 라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죠? 도로 모퉁이든 아니면 건축선 지정에 따른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법 36조, 그 다음에 시행령 110 몇 조적에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선이나 또는 도로 모퉁이 부분은 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죠? 그다음에 또 지뢰신 하나 더 볼게요. 너무 많나? 지뢰신이? 도로 모퉁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지루하죠. 이렇게 지리의 신이 원래 좀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런 지리의 신이 있었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경매를 낙찰받았어. 그럼 공무원하고 얘기를 할 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분한테.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네. 도로 모퉁이 가각부를 8m 도로 부분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뭔 말이냐면 8m 도로와 4m 도로가 만나는 부분에 있는, 아까 그죠? 교차로잖아. 교차로 이렇게. 그죠? 교차로에 있는 도로 모퉁이 가각부를 8m 도로 부분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죠. 저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좀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담당 공무원께서 제대로 알고 하시는 질문인지, 그죠? 법조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이런 질문들을 안 할 건데, 그죠? 물론 이제 읽어보고 어려우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죠? 둘 이상의 도로 등이 접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조례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 도로 모퉁이 가각부도 있잖아요. 어떤 이게 국토계획법에 또는 건축법에, 국토계획법이 아니죠. 건축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요것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도로 모퉁이라든가 이런 도로 모퉁이 있죠, 이렇게. 도로 모퉁이, 이런 것들. 요 도로 모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대지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이 건축선 지정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 조례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지자체 조례마다, 그죠? 4m가 안 되는 경우도 건축법상 도로 지정할 수 있죠. 그죠? 2m든 3m든 2.5m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어느 정도 이 건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는 유임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지자체 조례가 안 나왔다면 당연히 건축법에 따라서 따라야 될 거고요. 지자체 조례가 나와 있다면 지자체 조례에 따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는 지리외신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보는 거. 이제 물론 몇 개 더 있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차로에 접한, 경매사령관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차로에 접한 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차점 부분에 대지 일부는 도로 모퉁이로 조성한 뒤 도로로 관리돼 건폐율, 용적률 산정 때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축 규모 축소 등 토지 소유자에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도시를 계획할 때, 그죠?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신도시를 계획하죠. 그때는 미리 이제 가각 정리를 하고 분양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 가각 정리된 부분은 도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미불용지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도 이 가각 정리된 부분, 아까 제 위에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455강 거기도 있어요. 미불용지가 발생할 수 있죠. 왜? 어떤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단의 토지가 신도시로 편입이 되는데, 그래서 짝짝짝 이렇게 선을 긁어서 이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길도 반듯반듯하게 되고, 건물도 삐까뻔쩍하게 세우고,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포함된 부분에 토지 소유자가 뭐 행방불명 됐다든가, 또는 뭐
보상금을 수령이 불가능한다든가 아니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를 안 시켰을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지급을 안 하게 되죠. 왜? 저당권이나 압류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불용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경매에 나온다. 그죠?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이걸 도로로 평가했다. 그럼 대박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로로 평가했다면 대박일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미불용지일 경우. 근데 이걸 뭐 대로 평가했다. 그럼 별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있죠. 경매로 나올 시 감정이 도로로 되어 있다면 대박일 수 있다. 이건 제 결론입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행령 어디에도 건폐율과 영정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조문은 없죠. 그죠? 다른 책에서 또는 다른 강사들이 한번 여러분들 그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검색해 보십시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유튜브에 보십시오. 또 네이버나 그런 데 보십시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결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보니까요. 법조문 들이대지도 않고 그냥 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올려봅니다 라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 제가 싹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이 정확한 건 법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어디에도 건축법 어디에도 건폐율과 영정률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경매에 나와요. 경매에 자주 나오고 공매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공매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여기가 그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딱 삼각형 모양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딱 가각 정리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건축물이 생겼죠. 근데 요게 이제 만약에 도로로 감정평가사가 도로로 평가됐다면 이것은 대박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전 경매에서 지리외신 총정리 1편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요거 이제 2편 경매에서 대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 승낙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이거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경매에서 대지 소유권이 없는 경우 사용 승낙서 교부 가능 여부. 여기서 이제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판가름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 교재는 이제 88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안에 100만원으로 좀 올릴 거고요. 순차적으로 올릴 겁니다. 순차적으로. 아니면 뭐 2, 3개월 더 88만원 받다가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8월 이제 매달 10일까지만 접수를 받겠습니다. 판매에 대해서는 매달 10일까지만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이번 달 10일까지만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